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해 부천 시민들의 삶에도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봅니다. 부천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익 시장 및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전 이장님과 이학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11개의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 반환 소송 항소에 따른 승소 전략 마련 요구, 둘째,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대책 마련 요구, 셋째, 부천미술협회 지원 예산 50% 기계적 삭감에 따른 문제 해결 및 부천 시립미술관 건립 로드맵 제시 요구, 넷째,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 계획 및 재원 마련 대책 요구, 다섯째,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확대 요구. 이상 5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 반환 소송 항소에 따른 승소 전략 마련 요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식 밖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는 2023년 5월 부천페이 운영 대행사인 코어나아이를 상대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약 2억 원의 부천페이 시민충정 선수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부천시가 2023년 5월 17일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 반환 소송을 시작한 이후 6차 변론을 통해 1년 8개월 만에 나온 소송 결과입니다. 시는 부천시 고문 변호사 5명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4명의 변호사로부터 민법 제684조에 따라 위임 사무의 처리로 인한 발생 수익은 이자 수익은 위임인인 부천시에 귀속되어야 하며 기존 협약서 제10조 정상 규정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관리 정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천시와 코나아이 간의 운영 협약서에 선수금 이자 수익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이후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규정한 변경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코나아이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2일 부천시가 변경 협약서 작성 시에 이전 이자 수익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는 부분으로 반환 소송을 기각하는 법원의 판단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기간 동안 부천페이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의 귀속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주체와 운영 구조, 그리고 해당 협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협약서 등 관련 문서의 문구 해석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쟁점들은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코나아이를 변호해주는 듯한 판결문에 대해 본 의원은 평시 시정 질문을 통해 항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시 지역경제과도 신속하게 부천시 고문변호사분들과 함께 항소를 검토했고 항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2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부천페이 소송 과정에서 2024년 8월 부천페이 선수금을 보통 예금에서 정기 예금으로 변경하여 매년 5억 원가량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아끼는 추가 세입을 확보한 생활경제과, 지금의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부천 시민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승소하여 부천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부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혈세를 대도를 받는데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가 반드시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서 시민 혈세를 아끼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정 분쟁 중에 있는 코나아이가 다시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재성정되는 부분은
1300만 경기도민과 77만 부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신뢰를 훼손하는 소송이 지역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치열하게 진행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로 다시 선정하는 것은 국민적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도서관 구입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도서관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부천의 재정 악화로 사업 축소 및 도비 보조 사업 매칭에 시비를 미편성했습니다. 또한 상호대차 서비스는 운영 인력을 50% 감소해서 기존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지역에서 서비스 유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민원 들어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외에 27건 이상의 반복성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기계적 예산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호대차 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상동도서관입니다. 지난 2월 13일 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 직원분들이 노고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도서관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도서관마다 매월 발행되는 잡지를 비치해 놓은 곳입니다. 부천의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에 기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매월 발간되는 잡지 등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작년 12월 잡지 이후로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신규 잡지를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자잡지를 구입해 놓았다는 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도서관에 방문한 시민들께서 올해 새해 2월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잡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달 잡지가 왜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부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빚이 많아서 잡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전자잡지를 보셔야 한다는 안내를 해야만 하는 민망한 상황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의원도 학창시절 즐겨 읽던 뉴턴 잡지도 12월 이후로 부천의 미래세대가 새로운 잡지를 도서관에서 쉽게 읽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과학고 유치에 성공한 과학도시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서관 잡지를 매달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 도서관 구입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동도서관, 별빛마루 도서관, 수주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24년 10억 원 수준에서 6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2024년 1억 6천만 원 수준에서 4,6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서구입비가 12억에서 7억으로 40% 이상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부천시의 미래세대와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부천 미술협회 지원 예산 50% 기계적 삭감에 따른 문제 해결 및 부천 시립미술관 건립 로드맵 제시 요구입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부천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천 로컬 시각예술 현장 컨퍼런스의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 참석 요청을 받고 부천시가 그림을 사랑하는 부천 시민분들을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 부천 미술협회 지원 예산이 올해 50% 이상 대폭 삭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진행해온 미술 관련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원래 수준으로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사랑하는 부천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부천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각예술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미술작품 전시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부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 계획 및 재원 마련 대책 요구입니다.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천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간절하게 바랬던 부분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설문조사의 결과 부천시 학부모의 90.5%가 과학고 유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부천과학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7만 명의 시민들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전신인 보수진영에서는 부천고와 부천여고가 부천시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을 시절 고교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진보진영에서는 과거에 고교 비평준화의 평준화를 추진하고 특목고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의 조용희 부천시장과 세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모든 부천 시민분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으로 부천 과학고 유치를 성공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의 성취에는 목표 설정, 골 세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전적인 목표를 위해 특목고가 있는 타 지역으로 이사갔던 부천의 미래 세대가 앞으로 부천 과학고라는 새로운 도전 목표를 위해 전진해 나가며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제는 부천시가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 계획과 재원 마련에 고심할 때입니다. 부천과학고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여 2027년 3월에 첫 신입생이 입학합니다. 보통 신설은 부지와 건물 등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나 전환은 절반 수준인 500에서 6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경기과학고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모델인데 부천시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부천고등학교는 스마트 스쿨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23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는 하나 과학고에 반드시 필요한 기숙사 시설에 따른 40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3천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역 명품거리 조성 비용 50억, 신흥고가 철거 비용 100억 등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시 노후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노후아파트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아파트 보조금을 100억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시정 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으나 2025년에는 아파트 보조금 부천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 15만 3천 세대 50만에 가까운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분들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단지의 설명회를 거의 전부 참석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노후아파트 입주민분들께서 선도지구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노후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보조금 확대에도 필요성을 느끼며 크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부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아파트 보조금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이 건축관리 1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억 1,200만 원, 2024년 3억 9,400만 원, 2025년 2억 1,2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예산 6.7억 정도였고요.
전년도 11.9억에 대비 43% 삭감이 되었고, 삭감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시정 질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결론은 예산 부족과 2025년 확대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예산 확대 편성 약속과는 정반대로 2025년에는 아파트 보조금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후된 공동주택 환경에서 고통받는 부천 시민들께 향후 확대 편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수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 수선 계획 및 충당금 관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아파트마다 충당금이 2만 원대에서 3만 원, 3만 원대에서 4만 원, 많은 곳은 5만 원대로 높아지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높아지는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잘 직시하시고 시민분들이 진정 요구하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은 선언적인 목표이나 2025년 보조금 전액 삭감은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처사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을 막연한 희망으로 시정연구원에 매년 몇십억씩 쏟아부을 바에는 차라리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는 예산인 아파트 보조금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장기선 충당금 부족과 장기선 충당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부천시 15만 3천 세대 50만 시민들을 위해 아파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두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